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오늘은 23가지 식물들로 찾아왔습니다. 카네이션, 사랑초, 야생화 등등. 지금부터 식물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은 석주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원산지로 추정은 하나 무려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길러져서 정확한 원산지는 알 수가 없다 합니다. 장미, 국화, 튤립과 함께 세계 4대 절화라고 합니다. 사실 카네이션 하면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꽃이죠. 어떻게 카네이션이 이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꽃이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무덤 주변에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죠. 안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의미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꽃이 바로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알록달록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에 하얀 카네이션을 다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사랑, 존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어버이날인 5월 8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싱그러운 노란 카네이션입니다. 아직은 오므리고 있는데 얼른 다른 카네이션처럼 활짝 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친구입니다. 꽃몽오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아름, 개나리밭 같은 연한 노란 카네이션이 필 것만 같은 기분이 아주 쏙쏙 듭니다. 다음은 빨간 카네이션입니다. 어린 시절에 앙증맞은 손으로 주름종이를 여기저기 오려가면서 종이 카네이션을 어버이날 기념으로 만들곤 했는데 이 카네이션을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카네이션은 햇볕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때문에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따뜻한 빛 근처에 두면 무럭무럭 잘 큽니다. 카네이션의 두 번째 특징은 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몸집에 비해 많은 꽃을 피워내는 카네이션이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꽃 몽오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때문에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손가락을 한 마디 정도 겉흙에 넣어 보시고 겉흙이 말라 있으면 화분 배수구멍으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뜸뻑 주세요. 또한 대야나 싱크대에 물을 받아 화분을 통째로 담가두는 저면 간수 물주기법도 추천드립니다. 꽃과 줄기에 물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물을 주신 후에는 통풍을 잘 시켜주어서 과습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카네이션의 시든 꽃은 잘라내주세요. 시든 꽃을 바로바로 잘라주어야지 다른 시들지 않은 꽃봉오리에게 영양분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꽃 몽오리도 많고 카네이션의 형형색색 다양한 무늬와 색감 때문에 제가 다 황홀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이 정말 예쁘죠?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카네이션들은 잎이 정말 깨끗하고 윤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또한 꽃몽오리들이 정말 많아서 앞으로 꽃을 감상할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핑크색과 그리고 살짝의 하얀색이 섞여 있는 것이 정말 이쁜 친구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친구는 향기 카네이션이라 하여 향카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향카는 앞서 본 카네이션과 다르게 조금 더 선명하고 진한 인상을 가지고 앙증맞은 꽃을 피워내는 단정하면서도 소소한 친구들입니다. 원색이 주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친구입니다.
잎도 파릇파릇하고 수염도 참 곱디곱더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는 조금 더 크기가 작은 분홍 색감이 더 가미된 친구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게 눈에 확 띄죠. 잎도 예쁘고 꽃도 조화로운 친구들입니다. 향카는 향기 카네이션이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향을 맡는 느낌은 모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이트 초콜릿 냄새가 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은은한 냄새를 맡으시는 분도 있고 모두 감상에 따라 다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이 색감이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다음 함께 감상할 꽃은 데모르입니다. 디모르포테카라는 영어 이름인데 흔히들 데모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모르는 햇빛을 참 좋아하는 친구죠. 겉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면 좋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친구입니다. 우리 예쁜 이 데모르는 4월부터 6월이 개화 시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을 한알음 피어내고 있습니다.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네요. 이 꽃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영원히 이뤄지나요? 여름에도 선선한 것을 좋아하는 데모르입니다. 환기가 잘 되고 또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너무 이쁜 해바라기 같은 노란 데모르입니다. 데모르의 개화 시기는 매우 길기 때문에 한겨울에 실내의 아파트 베란다 정도에서도 잘 관리하면 가지가 목질화되면서 굵어져 계속 꽃대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면 물을 조금 더 많이 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매우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꽃잎은 지금처럼 매우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방긋방긋 저를 보고 웃어주네요. 제 머리가 반곱슬인데 오늘 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바로 이 꼬불꼬불 너무 귀여운 케이프스타. 스프링처럼 말려있는 잎이 정말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케이프스타는 양파를 닮은 구근에서 올라온 가늘고 힘있는 잎을 누가 마치 고데기로 말아놓은 것처럼 꼬불꼬불거립니다. 케이프스타는 꽃이 피면 향이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꽃은 주로 봄부터 여름에 걸쳐서 피어납니다. 케이프스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은 가는 마사를 조금 섞어서 씹으면 좋더라고요. 햇빛이 적은 장소보다는 밝은 빛이 드는 창가나 시원한 베란다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다음은 카랑코의 그린벨입니다. 귀여운 종 모양의 꽃이 피어나죠. 개화 기간 역시 길어서 공기정화 식물로 제격인 친구입니다. 카랑코의 그린벨은 돌나무 열대 다육질의 꽃식물입니다. 작은 꽃이 무리지어 피고 꽃 화분으로도 인기가 매우 좋은 친구입니다. 은은한 분홍과 노란색의 파스텔 톤이 정말 매력적인 친구죠. 특히 카랑코의 그린벨은 도톰한 잎과 매끈한 줄기가 참 보기 좋은 친구입니다. 강한 생명력을 가진 카랑코의 장점을 모두 모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그린벨이라고 합니다. 겉은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반그늘에서 끼워주세요. 다음은 1800년대부터 시작한 세계 최대의 정원쇼인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식물이라고 하네요. 바로 아틀란티스입니다. 그만큼 요즘 트렌디한 식물이라는 거겠죠. 또 개발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핫한 친구입니다. 돌틈 사이 아님 조경용, 관상용으로도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물을 적게 요하는 다육이의 특성상 아틀란티스는 영하 5도까지 버티다가 겨울에 시드는데 이듬해 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자라면서 더 큰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시들었다고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겠죠. 꽃의 개화 기간은 여름부터 가을로 긴 편입니다. 고온과 추위에 그리고 건조에도 강한 편입니다.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삽목 성공률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운간초입니다. 고산식물이죠. 꽃잎이 5개 달린 별 모양의 둥근 꽃이 피어납니다. 양지,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운간초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 정원과 같은 환경에서도 무난하게 잘 자랍니다. 봄에 포기 나누기로 번식시켜주면 됩니다. 운간초의 수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 꽃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수영이 너무 풍성해서 뽑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포트를 넘치고 또 넘치게 자라나 있는 귀여운 운간초입니다. 꽃이 무슨 별동산처럼 예쁘게 분홍색으로 피어 있습니다. 정말 예쁜 친구더라고요. 실물이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역시 영상이 다 담아내긴 어려운 것이 자연의 신비겠죠? 이름이 매우 독특한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은 대극과에 속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줄기에 잎이 붙어있는 모양이 계단을 연상시키고 식물의 잎의 모양이 너무 화려하여 천국으로 가는 계단처럼 느껴진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정월 식물로 처음 도입된 시기는 약 1688년도 암스테르담에서 길러졌다고 해요. 딱 봐도 모양도 예쁘고 색감도 화려해서 비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관상 가치가 매우 높은 친구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작은 초코잎 사랑초입니다. 노란색 꽃이 앙증맞게 피어있네요. 작은 초콜릿 색깔이 아주 매력적이죠. 다크하고 그리고 딥한 컬러에 새초롬한 노란 겨자 같은 꽃이 피어서 또 엄청나게 조화롭고 화려한 친구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큰 초코잎 사랑초입니다. 조금 더 잎이 커졌죠? 잎이 커진 만큼 꽃은 살짝 분홍색, 보라색 꽃을 이렇게 피어내는 친구입니다. 잎의 모양이 저는 나비가 3마리 붙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음 보여드릴 두 친구는 필로덴드론입니다. 필로덴드론은 덩굴성이거나 곱게 뻗는 등 생김새가 매우 다양한 친구입니다. 가장자리가 깊게 팬 윤기 나는 잎이 정말 매력적인 잎을 감상하는 식물입니다. 필로덴드론은 일단 습기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잎뿐 아니라 뿌리도 분무기로 물을 자주 뿌려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봄부터 가을 사이에는 화분의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세요. 겨울에는 흙을 조금은 건조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친구는 필로덴드론 화이트 콩고입니다. 하얀색 계열의 잎과 진한 초록 계열의 잎이 매우 조화롭게 보여서 매우 신선하죠. 다음 친구는 마치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바로 뉴핑크 레이디입니다. 뉴핑크 레이디만의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페페로미아 뉴핑크 레이디는 해군과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고 가습에는 약합니다. 다육이처럼 잎이 통통한 편이어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핑크핑크한 잎이 정말 매력적인 핑크 레이디는 지금이 딱 잎이 예쁠 때입니다. 빛을 많이 받으면 초록 잎으로 점차 바뀐다고 하네요. 다음 친구는 너무 예쁜 깃털 동자입니다. 깃털 동자 정말 수수하고 화려하면서도 담백한 것이 마치 우리 민화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마당식물, 정원식물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저는 마치 청아지손이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아지손이처럼 늘어지면서 또 이렇게 길게 수직으로 자라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산들산들 춤을 추네요. 마치 어깨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분홍색 꽃이 보들보들한 것이 약간의 솜사탕 같다는 느낌도 주는 친구입니다. 꽃을 한번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예쁜 친구죠.
다음 친구는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브라질이 원산이며 미국에서도 정원형으로 정말 많이 식재되는 친구입니다. 신비한 느낌의 파란 색감이 청량한 느낌을 주어서 매우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식물로 매우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에 지는 나팔꽃과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꽃대가 계속해서 올라와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블루의 높이는 약 30cm 정도 낮게 자라는 다년생으로 반덩굴성 성질을 가진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송엽국입니다. 송엽국은 보시는 것처럼 다육식물입니다. 별사탕 같은 꽃이 이렇게 빠글빠글 올라와 있네요. 송엽국은 소나무의 잎모양을 담고 꽃은 국화꽃을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송엽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육식물입니다. 잎이 통통하지 않고 살짝 말라있다고 느껴진다면 물을 주면 됩니다. 색감이 핑크색, 노란색,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주황색도 보이네요. 이 친구는 핑크한 핑크색입니다. 모두 신나게 춤추는 댄스 파티입니다. 꽃이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그런지 댄스 파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이 정말 화려하고 예쁘지 않나요? 저번에 수국은 잎이 큰 탓에 수분 증산량이 많아서 물을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꽃을 피해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댄스 파티의 수국은 연분홍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별 수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인기가 매우 많은 품종입니다.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분홍 말발도리입니다. 스트로베리 필즈라 하여 신품 원예종입니다. 불그스레 핀 꽃을 카메라에 담으니 제가 다 신나네요. 도입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말발도리와는 그 꽃이 다릅니다. 말발돌이라는 이름은 꽃이 지고 나면 맺히는 열매가 말 발굽에 끼는 편차 같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꽃말은 뭘까요? 바로 귀여운 애교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디 제라늄도 너무 예쁘죠? 랜디 제라늄은 일반 제라늄보다 병충해에 강한 친구들입니다. 또한 겨울만 아니면 끊임없이 개화하여 예쁜 꽃을 보여주어서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랜디는 금방 목질화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때문에 가습에도 강해서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꽃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꽃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나비처럼 생긴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랜디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해를 좋아합니다. 때문에 화분에서 키우실 때 화분을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해를 보여주면 랜디가 정말 좋아하며 골고루 잘 성장할 것입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또한 랜디를 키우시다가 아래쪽에 마른 잎이 생긴다면 그것은 떼어내 주세요. 그러면 목질화된 줄기가 더욱더 강하고 굵게 자라나겠죠. 역시 시든 꽃이나 줄기는 잎은 떼어내 주어야지 나머지 잎과 꽃이 더 파릇파릇하고 생기있게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잘 자라납니다. 랜디는 성장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때문에 쑥쑥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다음 친구는 백조 자스민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에서 오리가 알고 보니 아름다운 백조였죠. 작고 연한 핑크색의 꽃몽우리에서 하얗고 은은한 향이 나는 하얀 꽃을 활짝 피어내는 백조 자스민입니다. 그 모양이 꼭 백조의 깃털 같다 하여 이렇게 이름 붙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꽃이 피기 전에는 뾰족한 핑크색 우산 같은 꽃몽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얀 꽃을 활짝 피우니까 우아하고 참 예쁜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달맞이입니다. 달맞이 꽃 너무 수려하니 예쁘죠? 청순 가련한 꽃이 화사합니다. 병충해에 기본적으로 강한 친구입니다. 연한 핑크색 꽃이 저는 마치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의 날개옷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꽃말은 말 없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꽃말이죠. 수줍어서 살아가면서도 바라보기만 하고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친구는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미나리 아제비과입니다. 그리스어로 델핀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돌고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꽃봉오리가 마치 돌고래와 비슷하게 생겼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새의 꽃을 보시면 파란 게 신비스럽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친구죠. 요즘에 꽃이 너무 예뻐서 꽃다발로 델피늄 꽃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원하고 인기 많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 버베나입니다. 조금 생소하신가요? 버베나는 열대와 아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여러 새살이 풀입니다. 종류는 약 200여 종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도 가든 버베나, 버베나, 테네라, 숲근 버베나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며 대체로 추위에도 강하다고 하네요. 꽃말은 단결, 단란한 가족, 가정의 평화로 집안에 두면 가족에게 화목한 기운이 들어올 것 같은 예쁜 꽃입니다. 색감도 다양하고 꽃도 아기자기하게 예쁜 친구들입니다. 황금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비덴스입니다. 비덴스 꽃대는 길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5월에서 10월까지 가장 선명하게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개화 기간도 매우 긴 편이어서 한번 키우면 집에 생기를 가져오는 친구입니다. 동자꽃으로 진한 붉은색이 일품인 홍동자입니다. 빨간 립스틱을 누가 꽃에 발라놓은 건지 싶을 정도로 붉은 꽃이 매혹적입니다. 물을 좋아하고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홍동자입니다. 연보랏빛 꽃이 마치 별 모양 같죠? 그래서 별명이 별꽃 도라지라고 합니다. 순둥순둥 꽃도 잘 피는 여러 해살이 꽂힌 이소토마. 공기 정화에도 좋은 식물입니다. 이소토마 역시 개화 기간이 매우 긴 편에 속하죠. 여기 꽃들이 진짜 별처럼 새초롬하게 다 피어 있네요.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친구입니다. 식물이라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내 곁에서 살아 숨쉰다는 건 하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 존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위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돌볼 존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벅차는 마음으로 함께 식물을 키워봐요.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